작품 밑에 같이 볼게. 그녀와 딸 경주 그리고 그는 친구 윤희와 함께 그의 아들이 함께 한 대공원 동물원 구경하니까 여기서 이제 인물이 그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딸이 나오고요. 친구 경주가 나오네.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시점 나오지. 그녀, 딸, 경주로 했으니까 몇 인칭 시점이다? 3인칭 시점이다. 까지는 파악이 가능해. 그녀의 처지와 여러가지 상념을 한대요. 공원 입구에 미아보고서 부재하는 남편을 떠올리다가 익숙한 눈꺼풀의 경련을 느낌. 얼마 전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 이혼 후 음식점을 개업하고 홀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친구 윤희의 삶에 대해 생각함. 남편의 거듭된 감옥행과 가족의 불안정한 미래를 생각함. 갇혀있는 동물들의 허기에 대해 생각하는 한편 삶의 지루함에 대해 떠올림. 언젠가 꾸었던 구더기대에 뒤덮여 헤어나올 수 없었던 끔찍한 꿈을 떠올림.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그녀가 느끼는 게 되게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유리벽 안에 갇힌 채 노래하지 않는 방울새를 보게 됨. 노래를 부르던 딸아이가 방울새는 동굴에 산다고 말하는 순간 감옥살 중인 남편을 떠올림하니까 여기서 핵심이죠. 이 방울새는 뭐와 동시된다? 감옥에 갇힌 남편과 동시됩니다. 이게 핵심. 내일 모레쯤 남편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이번에야말로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함.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방울새는 남편을 상징하고 그녀가 딸과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자, EBS 수두찜 가볼게.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 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하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눈꺼풀이 떨리는 얘기는 어때? 되게 불안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눈덩이를 지그시 눌러보았다.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었으므로 눈두덩을 압박해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기다린 나날을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양쪽의 흰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이를 짓뭉개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아 따위는 없었다.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추리들을 거쳤을 뿐이었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수리 밑으로 희디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네모반 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새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지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편과 그녀 사이에는 벽이 있는 거죠.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구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기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장식 없이 숫잡한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에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의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보냈다. 지금 남편이 묻는 말에 아내가 답하고 있지 않죠? 벽도 느껴지고 두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에 쇠망을 건너오면 시골의 사촌 형님네에서 마늘이었다는 대답이 다시 쇠망을 건너간다. 반들반들 닮아있는 윤기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 미는 것이다.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까지.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남편과 그녀는 지금 함께 할 수 없고요, 둘 사이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 그 다음 계속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는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위마나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주책을 해갈 수 있는 낡은 기아집 아래에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남편이 지금 어때? 되게 평등한 걸 원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터인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는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계속 남편하고 어긋나고 남편하고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녀가 지금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로 세로 1m쯤 유리상자들의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그녀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냄새는, 특히 이런 류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하였다.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줄리온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킁킁거리는 짓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도 이 냄새에 점점 익숙해진 겁니다. 됐죠?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뿌리만이 1년 행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공구만이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모임의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등치를 잘라 시멘트로 단단하게 북박아 놓은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후둑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이후이의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류원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새들을 본 거야.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 우름한 눈매를 간 그것과 맞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은 실망을 한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르렁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가을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였다.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줘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르렁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한 방울을 따올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동굴처럼 깊게 판 들어간 조리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다시 한번 나오죠. 뭘 강조한 거야? 여기 갇힌 방울새와 남편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됐죠?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 닫힌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지 그녀의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다. 그리고 내적 갈등은 어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왔으니까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